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자부심을 주고 있죠. 실제로 최근 해외를 여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것과 비교하며 정말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느끼게끔 하지만 동시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자부심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의 시청자를 홀리며 한류 열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당시 뉴욕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한 한국 교민은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한류라는 트렌드가 생긴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한류 팬 사이의 열풍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변화가 직접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녀들이 학교에 갔을 때 예전에는 아시아인이라면 일단 피하는 백인이 많았지만 이제는 한국인이냐고 먼저 말을 거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죠. 하물며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를 학교에 가는 자녀에게 간식으로 쏴주었더니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내에서 소위 인싸로 등극했다는 무용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뉴욕에서 길을 걸을 때면 상점 등에서 중국어, 일본어 대신 한국어로 먼저 안녕하세요를 말하는 종업원을 종종 보기도 한다며 이럴 때면 뿌듯함도 생긴다고 덧붙이기도 했었죠. 이렇듯 평소 외국에서 살아가는 교민들은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보다도 훨씬 더 한류 열풍을 체감하기에 쉬운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야후라이프에 저는 한국인이고 한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호주에서 살아가는 호주 한국인 이민자 2세가 느끼는 한류 열풍에 따른 주변의 변화에 대해 일기 형식으로 쓴 해당 게시물에서는 평소 자신은 한국인이지만 한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변 호주인들이 한류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자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게시물을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BTS라는 뜻은 비하인드 씬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기생충은 그저 과학시간 생물학에서 배우는 용어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과 관련해서 화제가 되는 것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김정일이었습니다. 내 성이 김씨라는 이유로 언제나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김씨는 호주에서 스미스와 비슷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했죠. 그러나 이후 수많은 K-POP 그룹들과 하나의 최고의 그룹이 탄생하고 나자 무언가 바뀐 듯 해보였습니다. K-POP, K-드라마, K-뷰티가 주류가 되어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옥스퍼드 사전은 작년에 26개의 새로운 한글 단어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는 현재 그곳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드라마가 되었고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외국어 영화로 기록되었으며 방탄소년단은 그들이 팬들의 가슴을 뒤흔든 만큼 수많은 빌보드 기록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최근 내 주위의 백인 동료들이 괜찮은 한국 식당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나의 동네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다이너마이트를 배경음악으로 틀어놓는 이유이기도 하며 낯선 사람들이 내가 한국계 호주인인 것을 알게 되면 흥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에요. 나는 킴포스터 신드롬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만 보면 한국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물며 매일매일 김치를 먹고 10단계 스킨케어 요법을 준수하며 소주를 물처럼 마십니다. 하지만 내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이민호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묻는 것은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하는 경비원들에게 다음 게임에 대한 단서를 달라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시절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실망감으로 가득 찼고 금세 호기심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당시 내가 듣던 K-POP 노래들은 서로서로를 베낀 복사본처럼 들렸고 한국의 연예인들은 모두 같은 공장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속 과장된 줄거리는 내가 저녁 식사 때마다 먹는 김치처럼 뻔한 것처럼 느껴졌죠. 비극적인 사고나 주인공들 사이에 진실한 사랑을 가로막는 악의적인 사람들의 등장과 같은 것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는데 이는 금세 내게 진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한류라는 것은 베트남과 일본과 같은 가까운 나라들로 스며들면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류라는 현상은 세계적인 것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관련된 범주에서 아는 것에 대해 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단점은 작년 친구 생일 파티에서 곧바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생일이었던 친구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안달인 사람이 있어요 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이후 호기심과 우쭐함에 나는 구석으로 끌려갔는데 이때 안녕과 함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문장을 한국어로 내뱉기 시작했고 방탄소년단 멤버의 이름을 한국어로 모두 읊었습니다. 그녀에게 듣기로 그녀는 초급 한국어 코스를 막 마치고 세 번째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이러한 사실에 매우 감명받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고국에 딱 한 번 가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2009년에 잠시 다녀왔는데 정말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점 주인들은 영어로 혹은 심지어 일본어로 나를 맞이했었고 내가 만난 한국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 연예인에 대한 지식을 알아채고는 정중하게 놀라곤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내가 얼마나 비한국적인 사람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백인 동료 중 한 명은 나에게 한국 과자를 나눠주고 소개해줄 정도죠. 그녀는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한국 슈퍼마켓을 겨우 찾아냈고 그녀가 최근 발견한 것은 수많은 한국 드라마 속의 주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국의 맥심 커피 믹스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내가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그녀가 빠져있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쉴 새 없이 얘기하곤 합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우버기사와 약 13분간 우연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녀는 심지어 그녀의 남편에게 한국 드라마를 소개해줄 정도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꽃보다 남자라고 밝혔죠. 또 요리를 좋아하는 내 직장의 백인 동료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는 종종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고 내가 시식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요리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러한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나에게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기까지만 해도 말이죠. 저는 언제나 요리사가 아니라 시식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요리는 그저 구운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이 다죠. 그리고 저는 발효될 때까지 어떤 것이라도 3일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할머니들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할머니들은 다른 것에도 굉장히 뛰어나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공식적인 시식가로서 저는 엄마가 끼어들려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의 일상적인 한국어 과외 선생님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이후로 나는 내가 원할 때마다 뻔뻔스럽게 시류에 편승했습니다. 2019년 기생충이 나오고 다시 한국 문화로 기어들어왔죠. 자부심으로 가득 찬 나는 아이폰을 삼성으로 바꾸고 내 스포티파이에 K-팝 플레이리스트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하는 반항행위를 하는 것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많은 비한국인들이 문화적인 부분에서 저를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취향은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류 열풍이 한국의 김치처럼 계속해서 숙성되고 지속되는 한 저 또한 다시금 한국 문화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